여러분들이 강아지 건강을 위해 딱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뭐죠? 그게 바로 물입니다. 물 섭취가 아이의 건강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자, 그럼 물은 단순히 갈증 해소일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유지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물을 줘도 잘 안 마셔요 라고 걱정해 본 적 있죠? 그렇다고 얘는 원래 물을 잘 안 마시는구나 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반려견이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강아지 음수량이 왜 중요한지, 강아지에게 물의 역할과 물 부족할 때 생기는 질환들, 반대로 물을 많이 마실 때 생기는 질환들, 우리 아이 적정 음수량, 마지막으로 음수량 채우는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2025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우리 보호자님들이 아이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평균 146만원, 무려 2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피부질환, 소화기 질환, 신장, 방광 문제 같은 흔한 병들이 치료비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런 질환들 대부분이 물 관리만 잘해줘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나눌 얘기, 강아지 음수량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병원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보험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보호자님들도 아실 거예요. 사람이 하루만 물 안 마셔도 갈증, 두통, 피로가 몰려오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몸무게가 훨씬 작아요. 2kg짜리 소형견이 물을 못 마시는 충격은 체중 60kg인 사람이 이틀 동안 물을 안 마신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 아차 싶으시죠? 물 그냥 갈증 해소용 음료가 아니라 생명을 지탱하는 영양소라는 겁니다. 사실 물도 영양소냐? 라고 묻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영양학에서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과 함께 물을 6번째 영양소로 꼽습니다. 그만큼 필수적이라는 뜻이죠. 강아지 몸은 약 60%,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액, 세포, 관절액 모두가 물입니다. 물이 없다면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노폐물도 쌓이고 영양소 운반도 끊겨요. 그래서 물은 아이 몸속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는 직원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물이 하는 주요 역할 첫 번째, 체온 조절입니다. 사람은 땀샘이 온몸에 퍼져 있어서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낮추지만 강아지는 발바닥에만 땀샘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헐떡이면서 혀를 내미는 게 땀 대신 수분을 증발시켜서 체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만약 물이 부족하다면 열사병으로 쓰러질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실제로 여름철 뜨거운 낮에 산책하다가 탈수와 열사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산책을 아침 일찍이나 해가 졌을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병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둘째, 노폐물 배출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배변 패드에 색이 진하고 냄새가 강한 소변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가 먹은 영양소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노폐물,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소변으로 배출돼야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지고 방광, 신장에 부담이 쌓입니다. 그래서 결석, 방광염, 신부전 같은 질환으로 이어지죠. 셋째, 영양소 운반과 소화입니다. 피 속을 흐르는 영양소도 결국 물을 타고 이동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모두 물이 필요합니다. 소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으면 음식물이 장에서 잘 이동하지 못해서 소화불량, 변비로 이어집니다. 넷째로 관절과 장기 보호입니다. 물은 관절액의 주요 성분이라서 뼈와 뼈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또 뇌, 척수, 심장 같은 주요 장기를 충격에서 보호하는 완충제 역할도 합니다. 특히 노령견에게 관절염이 흔한데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액도 줄어들어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물을 안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신장질환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지고 신장에 무리가 가면서 결국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보고서에서도 반려가구 치료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신장 관련 질환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부전은 한 번 오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방광 문제입니다. 소변이 오래 방광에 머물면 세균이 번식해서 방광염이 생깁니다. 심하면 결석이 생기고 수술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화불량, 변비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져서 아이가 배변 행동할 때 힘들어합니다. 장이 자극을 받아서 장염이나 항문낭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심혈관 부담입니다. 혈액 속에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그러면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돼서 장기적으로 심장에 큰 부담이 쌓입니다. 다섯 번째로 피부, 털, 건강 악화입니다. 피부도 수분을 먹고 살아가는데요. 물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 각질, 탈모가 생기고 털이 푸석해지고 윤기가 빠집니다.
한마디로 물이 부족하다, 온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문제입니다. 아니 그럼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보호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지나친 음수는 다갈증이라는 질환 신호일 수 있어요. 보통 체중 1kg당 하루 100ml 이상 계속 마신다면 병원에 꼭 가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kg 강아지가 하루 500ml 이상 계속 마신다면 신장, 당뇨, 호르몬 질환도 의심해봐야 해요. 대표적인 원인은 만성신부전, 당뇨, 쿠싱 증후군, 자궁축농증이 있습니다. 즉 물은 적게 먹어도 문제, 지나쳐도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정상일까요? 하루 1kg당 40에서 60ml가 기준인데요. 5kg 아이는 한 200에서 300ml, 10kg 아이는 400에서 600ml, 20kg 아이는 800에서 1200ml 정도. 체중이 적을수록 조금만 차이 나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3kg 아이가 하루 50ml만 덜 마셔도 몸무게 대비하면 꽤 심각한 수분 부족이에요. 그럼 집에서 체크 방법은 하루에 물그릇에 일정 양을 채워주시고요. 하루 동안 보충한 양을 한번 기록해보세요. 다음날에 같은 시간에 남는 양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보충량이랑 남는 양을 합하면은 하루 총 음수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해보면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물을 거의 안 마시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가 물을 잘 마시게 하는 꿀팁. 자, 그럼 우리 아이가 물을 잘 마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물그릇을 여러 개 두세요. 거실, 침대 옆, 현관 등 생활 동선마다 두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마십니다. 그렇게 하면 음수량이 최소 10에서 20%는 더 늘 거예요. 두 번째로 신선한 물을 자주 교체해주세요. 아이도 오래된 물은 싫어하거든요. 하루에 2회 이상 교체하고 물그릇은 매일 세척해주세요. 도자기나 스테인리스 재질이 위생적입니다. 세 번째로 온도를 조절해주세요. 강아지마다 물 온도 취향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시원한 물, 어떤 아이는 미지근한 물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지근한 물을 줬더니 하루 섭취량이 30%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내는 환경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세요. 네 번째로 수분 간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름에는 수박, 오이 같은 수분 많은 채소, 과일을 간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고기 육수를 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데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나트륨을 최대한 빼셔야 합니다. 나트륨이 과다되면 오히려 탈수 증상이 올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로 고수분 식단을 활용하는 겁니다. 건사료만 급여하는 아이는 물 섭취가 적을 수 있습니다. 화식을 병행하면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가 늘어요. 실제로 보고서에서도 보호자분들이 사료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영양성분과 기호성이라고 했는데 수분까지 고려하면 화식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님도 혹시 우리 아이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걱정이에요, 혹은 아예 안 마셔서 문제예요 하신 적 있죠? 사실 정답은 이미 아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은 그 신호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물은 6대 영양소, 강아지 몸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생명의 기본입니다. 부족하면 신장, 방광, 심장, 피부, 장까지 다 무너지고요. 과잉이 되면 당뇨, 신부전, 쿠싱 같은 질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상 음수량은 체중 1kg당 40에서 60ml를 추천하고요. 보호자가 기록하는 습관이 예방의 시작입니다. 물그릇 배치나 신선한 물, 온도 조절, 수분 간식, 고수분 식단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2025년 보고서에서도 반려가구의 최대 관심사가 건강관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건강관리의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물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강아지 음수량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수분 식단이에요. 사실 보호자님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건사료만 먹는 아이는 물을 엄청 많이 먹죠. 목이 타서 그래요. 화식을 함께 급여하면 음식 자체에서 수분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억지로 물만 따로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먹으면서 동시에 수분을 흡수하는 거니까 훨씬 편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희 도그박스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가장 크게 고민했어요. 아이가 물을 잘 안 마셔도 매일 먹는 식단 안에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도록 100% 휴먼 그레이드 원재료로 만든 고수분 화식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신선한 재료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급의 원재료만 사용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 7년 동안 2만 건 이상의 상담 데이터를 토대로 알러지 있는 아이, 신장이 안 좋은 아이, 나이가 많은 노령견들까지 아이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저단저질 아이는 단백질과 지방을 낮춰서 신장, 간, 췌장, 식단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신부전이나 췌장염은 수분 관리가 핵심인데 도구박스를 급여하면 음식 자체에 수분이 풍부하니까 아이가 물을 덜 마셔도 탈수 위험을 줄여줍니다. 병원에서 병을 진단받고 무엇을 먹여야 할지 고민이셨던 분들 바로 도구박스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도구박스는 5차례 레시피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단순히 수분만 많은 게 아니라 영양 밸런스까지 완벽하게 맞춘 완전 균형식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루 2끼 도구박스만 먹어도 따로 영양제를 챙기지 않아도 될 만큼 설계가 꼼꼼합니다. 우리 아이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거라서 사실 저희 팀도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에게 똑같이 먹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음수관리, 하루 물그릇 몇 번 채우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밥 한 끼를 어떻게 챙기느냐가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보호자님이 매일 아이에게 물그릇만 쫓아다니면서 들이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구박스 하식을 먹이면 그 자체로 아이가 수분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으니까요. 병원비에 수백만원 쓰고 후회하기 전에 식단을 통해서 예방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은 강아지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도구박스입니다. 보호자님들의 작은 선택이 우리 아이의 평생 건강을 챙겨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도구박스 샘플팩 링크 남겨둘 테니까 아이가 어떤 제품 잘 먹는지 기호성부터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